출발! 네, SBS 단독 보도를, SBS 보도를 좀 우리가 먼저 밟고 가겠습니다. 리포트이기 때문에 뭐 금방 읽어요. 자, 검찰은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요것도 뭐 오늘 아침 까랑까랑하게 한번 들어가 드려요? 또 여러분들 원하실까봐 들어가겠습니다. 검찰은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 명태균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수천만 원을 건넨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 측근이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은 야권 후보 단일화 작업에 착수합니다. 조건은 시민 여론조사 100%였고 결과는 오 시장의 승리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단일화 작업을 전후해 지역사업가인 김모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3,300만 원을 보낸 계좌 내역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오 시장의 고액 후원자로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후보 단일화 직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진행한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조사는 총 13번이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김 회장은 5차례에 걸쳐 강혜경 씨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이 오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대가였다고 진술했고 이 자금 일부가 명 씨 가족의 생활비로 쓰인 증빙 자료로도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이 본인의 선거 자금이 아닌 제3자의 대납 등 다른 방식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달 SNS에 서울시장 선거 당시 단일화 확정 시기와 여론조사 방식 등을 자신이 조율하며 선거의 판을 짰다고 주장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김 씨가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수는 있지만 오 시장의 선거 캠프에 전달되거나 선거 자료로 쓰인 적이 없다며 오 시장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뭐 요런 식으로 보도가 됐겠죠. 저작권 때문에 기사는 못 보여드리고 중간중간 요건 이제 방송 기자 성대모사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잠깐 오세훈 시장도 좀 등장했고요. 뭐 그 사이에 왜 이렇게 자꾸 동접이 부담스럽게 올라가는 거야 오늘? 너무 많이 와도 부담스럽잖아. 저 실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이 오시는 거 좋은데 토요일 오전 라이브 이렇게 많이 오시면 제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하는 사이에 벌써 1200분이 오신 거예요? 어휴 후덜덜하네요. 아니 제가 언제 나가라고 했습니까? 또 말씀들을 참 아주 재밌게 하셔. 제가 언제 나가라고 했습니까? 나가지 마세요. 앉아 계세요. 좀 제발 자리를 지켜주세요. 자 어쨌든 이제 돈의 흐름이 나온 겁니다. 돈의 흐름이 등장해 버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굵직한 보도이지요. 이게 제가 어떤 진짜 느낌이 드냐면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작 의혹을 다루기 위해서 당원 성향 문건에 대한 선생님 저 커피를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하다 보니까 좀 덥네요. 저기 아이스로 주문해도 될까요, 선생님? 네. 저희 집 카페 주인장한테 커피를 좀 더 극진히 부탁하시라고요? 여봉, 커피는 아이스를 좀 부탁행. 됐습니까? 봄봄향기님, 인턴 기자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토마토 보도가 여론 조작 의혹, 요거 이제 문건이 나온 거죠. 엑셀 파일로 당원 성향 분석 문건이 나온
그 보도를 본 느낌이 어제 딱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보도가 오세훈 시장에게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 보도는 뉴스타파 쪽 보도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뉴스타파를 소개해드리는 게 아마 뉴스타파에게도 좋을 것 같지만, 현자의 돌림, 하트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요 내용이죠. 이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주에 별장이 있는 이제 사업가인데 2021년 이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전후로 3,300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의 강혜경 씨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이 된 거고, 5차례에 걸쳐서 계좌로 송금했고 4차례는 단일화 성공 전에, 나머지는 단일화 성공 후에 전달했잖아요. 근데 요것도 요 대목 보이세요? 예, 요 대목을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가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 단일화 이전과 이후에 나누어서 돈을 5차례로 송금을 했고, 그리고 단일화 후에 전달된 금액이나 시기를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분명히 완결성이 있는 돈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3,300만 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한 여론조사 대가였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보내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더 포착되기 쉬우니까 나눠서 보낸 것이고, 단일화 성공 전에 이 여론조사 건과 관련돼서 돈을 보내고, 단일화 성공한 이후에 또 성공보수 성격으로 돈을 보낸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김 회장이 송금한 3,300만 원은 여론조사 대가라는 게 일치된 증언이라고 하고요. 오세훈 시장이 공식 정치자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비용을 김 회장이 대납했다. 그러니까 소위 스폰서의 개념인 거잖아요. 이거는 수사하면 다 나오는데, 과거에 이런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없으니 제3자가 대신 해주고 꼬리를 자르는 이제 그런 형태의 것들은 뭐 사실 많았는데, 이번에 나는 오세훈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허술하게 정치를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굉장히 좀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오세훈 시장을 대권주자쯤으로 분류해 놓고 뭐 이제 이 전국을 분석하거나 오세훈을 중심으로 놓고 심지어 한동훈이 대권에서 물러나면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세워지고, 그 비대위가 바로 이어서 세울 대선 주자가 오세훈이라는 예상을 아주 오래전에 신인규 변호사와 제가 시방쇼에서 한번 방송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 방송 보시면 한동훈이 물러나면 대체할 사람이 오세훈밖에 없다, 이제 보수 쪽의 그 MB계, 친 MB계나 친주류의 시각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방송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허술하게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이거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 수사에 들어가니까 수사의 물꼬가 터지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네. 오세훈 측에서는 이제 대응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세훈 시장 자체가 피의자가 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검사면 참고인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오세훈은 피의자예요, 이제. 오세훈 이꼴 뭐다? 피의자가 된 거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지만 왜 명태균을 고소를 못합니까? 고소장만 써놨지 어디 일기장에 고소 내용을 썼어요? 아니면 고소장 써놓고 어디 서울시장 데스크에 박아두셨나? 어디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난 이게 웃긴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게 걸릴까봐 오세훈 시장은 고소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명태균 게이트로 등장한 여러 등장인물 중에 오세훈 말고도 명태균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명태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다수가 있고, 이미 인물들은 많이 거론이 됐어요. 박완수 경남도지사,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혹시 어떤 대가성으로 무언가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또 피의자,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단지 광역단체장만 있었겠느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즉 명태균 타임이라는 것은 2022년 말까지 명태균 타임이 지속되고, 창원 지역 내부에서만 지역 이권을 위해서 어떤 국정농단을 하거나 국정에 개입하거나 이랬을진 모르겠지만, 창원시 공무원들을 만나서 산단이라든지 뭐 지역 종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 특별히 선거에 영향력을 끼쳤던 행위, 공천장사,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2022년까지가 명태균의 시간이에요. 명태균과 김건희의 시간인데, 뭐 김건희의 시간은 뭐 지금도 되고 있으니까 명태균 타임이죠.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는 저는 뭐 2년 동안은 명태균이 이 대한민국 정치를 쥐락펴락했다라고 봅니다. 특히 여권 쪽과 보수 진영의 정치를 쥐락펴락한 것으로 보여요. 팀 김종인에서 명태균이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고, 김종인은 명태균의 아이디어와 여론조사, 이런 어떤 직감을 발현된 이런 뭐랄까 기술, 뭐 전략이랄까, 이거를 김종인이 듣고 밖에 나와서 팔아먹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엔 김종인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일 명 박사에게 전화해서 그의 그 뭐랄까 화로회 같이 살아날뛰는 그의 어떤 전략, 그의 시각. 그러니까 명태균이 멍청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무학의 통찰로 빚어낸 그의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김종인이 팔아먹고 다녔고, 그거의 어떤 수행자가 이준석 대표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팀 김종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전 사실상 팀 명태라고 보는데, 어쨌든 팀 명태 안에 간판으로 이제 간판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뭐 바지죠, 바지. 예, 국회의원으로선 바지가 이제 김영선이고, 김영선이 되는 이제 여러 이제 과정에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이 된 것이고, 이 명태 패밀리라고 봐야 되겠죠. 명태 패밀리. 네. 근데 그 중에 여러 건바이가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도 그 중에 하나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준석 당대표가 되기 전에 재보궐 선거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오세훈을 밀었기 때문에, 네,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명태균이었다. 근데 요 대목에 오세훈 스폰서의 대납이 등장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우려해 미래한국연구소 계좌가 아닌 강혜경씨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이 100% 들어온 것은 아니고 일부만 받았다면서, 김 회장이 보낸 3,300만 원은 명태균 가족의 생활비나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쓰였다라고 강혜경 씨가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김 회장이 입금한 내역과 이후 자금 사용처 증빙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또 불법 정치자금이 될 수 있으니 검찰은 조만간 김 회장을 소환한 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조사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긴 지금 오세훈만 포커스를 맞췄지만, 제가 오프닝에 잠깐 언급했던 대로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할배도 수사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김종인 위원장도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워낙에 고령이시지만 건강하시잖아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늘 언급하셨던 대로 법 앞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이, 성별, 피의자의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뭐 1부터 100까지 다 고려해서 검찰이 편의를 봐줄 수 없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의 조사도 조사지만 김 회장이란 사람을 소환해서 탈탈 턴 뒤에 오세훈 시장 아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역시도 이 상황에서 피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 김종인이 피해가기가 어려우면 그 다음은 누굴까? 누굴까요? 나만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거든. 이 여러 방송들을 잠식하고 있는 구독자층들이나 댓글층들이 성격이 좀 달라요. 일일영식 그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색깔들이 다 뒤섞여 있죠. 하지만 이 중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뼛속 깊이 지지하는 신도 여러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희 구독자 중에. 그런데 제가 타 방송을 나가봐서 느낀 건데, 야, 이게 오히려 상당히 아주 뼛속 깊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일반 상식에 비춰봤을 때 과연 그 기조가 오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창원지검도 검사들이 뭐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특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창원지검에서부터 먼저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게이트급이거든요. 출장조사를 언제까지 서울로 갈 수 없을 것이고, 이 수사에 대한 그 갈래가 뭐 다양한 갈래로 뻗어져 있지만 어느 하나의 그 어떤 에너지가 응축되는 순간 창원지검이 이거 핸들링 못할 겁니다. 왜냐면 다, 저는 중앙이란 표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다 중앙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서울시장을 몇 번이고 창원에 오라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방문조사를 해야 되고 뭐 출장조사라는 걸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불편하게 내버려 두겠어요. 저는 조만간 이게 창원지검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앙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좀 더 길게 보면은요, 지금 2년 반 임기 남았잖아요. 명태균 게이트 수사하다가 임기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수사를 좀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정권 쪽의 인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진실이 다 드러나면은요, 제가 추론하고 있는 소설에 의하자면 이거는 보수의 종말이 맞습니다. 종말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보수의 간판을 달고 있는 범보수 전체가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손을 못 댈 거예요. 정권 차원에서도 이거를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윤석열 후보까지 다치게 되는데, 김건희 여사까지도 수사받아야 되는데, 하지만 우린 끝판왕을 깨기 위해 달려가야죠. 근데 그 징검다리를 넘어가는 속도가 너무 늦을 것 같아요. 검찰에 맡겼다가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론의 힘을 보여주셔야죠. 여론의 힘을 보여주셔야죠. 그리고 여론도 여론이고 언론도 언론입니다. 언론이, 이 재미난 언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언론 입장에서는 단독 경쟁이 이미 붙었기 때문에 이게 매일매일 같이 등장하는 순간 절대로 검찰이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요. 계속 얘기해야죠, 방송에서. 제 방송에서도 얘기합니다. 본질은 김건희, 윤석열이다. 본질은 보수의 종말이다. 보수의 대위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그 한나라당 차떼기 시절보다 더 큰 위기가 등장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든 보수가 회생할 수 있었던 모멘텀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멘텀도 보이지가 않아. 왜냐면 이렇게 피해가고 도망가고 숨기려고 하는 순간 더 망하게 될 거거든요. 시간은 2년 반이나 남아있다라고 뭐 생각하시겠지만, 검찰의 그간 속성을 봤을 때 대통령의 지지도가 한 자릿수로 날아가는 순간 저는 검찰은 뒤돌아선다고 봅니다. 돌아설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의 수사 속도와 강도와는 또 달라질 거예요. 저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한 자릿수가 되는 시간은 머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진심으로 멀지 않았어요. 연말과 연초를 좀 주시해 주시고, 그 사이에 한 자릿수로 만약에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도 돌아설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5% 지지도로 떨어지는데 시간이 2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를, 그 시간을 가르는 핵심적인 이슈들이 있었죠. 뭐 발악도 많이 했어요. 정권 차원의 발악이었죠. 몸부림이었어요. 근데 그 몸부림이라는 게 국민들 보기에는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였던 거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도망가려고 해봐야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돈의 흐름이라는 걸 거짓말하지 않거든. 흐름이잖아. 말 그대로 발자취가 남아있잖아. 나의 발자국, 풋프린팅. 아니,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강도가 흉기를 들고 어떤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집에 신발 자국이 남거나 담벼락을 넘기 전에 진흙에 남겨있는 풋프린팅이 있잖아. 근데 돈의 흐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런 정치권 자금 수사 말고도 기업 수사를 하거나 특수 수사를 했을 때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뇌물이나 대가 이런 거를 파악했을 때. 근데 계좌의 흐름을 보면 어쨌든 발자취가 남아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가요? 이건 사실이죠. 이 그대로의 사실이죠. 그리고 이 사실 뒤에는 진실이 있죠. 이 돈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밝혀내면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신인규 변호사 말 끊어서 좀 죄송했습니다만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는 표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녹취가 등장했을 때도 이제 시작이다. 명태균의 당원 성향 분석 로우 데이터가 나왔을 때도 이제 시작이 됐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진짜 배기, 명태균 게이트 수사의 핵심이 이제 등장한 겁니다. 돈의 흐름을 밝혀냈고 강혜경 계좌에서 3,300만 원이 입금된 내역. 네. 시기를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보냈다. 그 증거로 자신의 계좌 입금 내역을 뉴스타파에 제공했다. 내역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2월 1일, 5일, 18일, 23일 총 2,800만 원을 입금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한 달여 뒤인 여론조사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를 꺾고 단일화 후보가 됐을 때 3월 23일에 3월 26일입니다. 이때 500만 원이 추가로 또 입금이 됩니다. 수시로도 명태균 씨는 김 씨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김 회장님도 명태균으로 인한 피해자일지 모른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300만 원은 이것도 역시 또한 빅인즈일 수 있다. 다 입금한 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을 명태균 쪽에서 더 요구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서울시장 관련해서 미래한국연구소는 25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과거 보도를 했는데 25건의 여론조사 중 18건은 비공표 여론조사였고 13건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관련 질문이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김 회장이 강 씨에게 돈을 보낸 시점 비공표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였다. 요 여론조사 및 입금 타임라인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요게 저는 이 정도 나왔으면 검찰은 수사할 것도 없어. 왜냐면 언론에서 다 해줘. 아니 언론에서 다 해줘요. 지금 다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뉴스타파가 검찰의 수사에 그 에너지를 좀 덜어드렸습니다. 예. 원래 언론은 의혹 제기를 하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그때 사실관계가 많이 파악되기도 하는데 증거들이 많이 확보가 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딱 정리만 해두니까 딱 보이잖아요. 비공표 여론조사 4차례 다음에 1,000만 원 입금, 그 다음에 500만 원 입금.
2월 14일 비공표 여론조사, 그 다음에 550만원 입금. 또 비공표 여론조사 한 다음에 또 700만원 입금. 그 이후에 비공표 여론조사들을 막 돌렸다가 오세훈 단일화 확정.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의 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3월 26일 500만원 입금. 이 흐름 누가 봐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수상하잖아요. 안 수상해요? 이걸 수상하지 않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나요? 나 이거 보고 되게 막 뭐랄까 약간 소름 돋았거든요. 소름이 돋았어요, 어제. 저도 사실은 어제 오마이뉴스 대본 보고 오세훈을 좀 더 길게 하긴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신인규 변호사나 양지열 변호사님이 오세훈이 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제 말미에 아주 재밌게 다뤄봤습니다. 자, 돈의 흐름과 입금 여론조사 타임라인은 이렇고요. 그 중간중간에 돈의 성격이 이제 규정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김씨는 누구인가? 김씨는 누구인가? 과거 철강회사를 운영했던 김 회장은 오세훈 시장의 고액 후원자로 확인된다. 뉴스타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의 고액 후원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김 회장은 오세훈 후보에게 개인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후원했다. 두 사람의 친부는 김 회장이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공생과 상생학교, 공생학교 행사에 오 시장이 격려 방문을 한 사실. 오, 이렇게까지 나와요. 공생학교 이사진 상당수가 오세훈 어디다! 김 회장님, 저의 사람도 이사진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생학교 이사진 상당수가 어디다? 오세훈 캠프 출신이다. 오세훈 캠프 출신이래요. 이러면 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2021년 선거 당시 오세훈 캠프에 있었던 핵심 관계자는 김 씨는 오세훈의 비공식 후원 회장으로 불렸는데 캠프 핵심 인사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와, 이런 사진이 사진 찍을 수 있죠. 정치인의 사진이 어제 오늘 신기하지 않죠. 매사 사진 찍습니다. 그 사진이 언론에 등장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올 수 있죠. 내가 누구와 사진 찍었다. 그게 뭐가 신기하냐라고 하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등장한 김 회장과 오세훈과의 관계,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 오세훈법까지 발의하셨던 오세훈 시장님. 그런데 이제 비공식 스폰서가 언론에 등장했고, 이 사람이 강혜경 씨 개인 계좌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아니에요. 다시 언급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강혜경 씨 개인 계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우려해서 강혜경 개인에게 보낸 겁니다. 네,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런 사진은 이 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의심스러운 사진일 수밖에 없죠. 네. 김 회장이 미래한국연구소의 농협 계좌가 아닌 강혜경 씨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이유는 훗날 문제가 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세요. 강혜경 씨가 이 사실을 공익제보하지 않았다면 영영 묻혔을 겁니다. 진심으로. 강혜경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검찰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입금 내역과 자금 사용처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했고 관련 진술도 마쳤는데, 강혜경 씨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강혜경 씨도 기억하고 있고 입회했던 변호사도 기억하고 있고, 실제로 검찰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거나 만약에 요리를 할 생각이라면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이미 언론도 같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강혜경 씨가 이미 이렇게 뉴스타파에 보도했다는 건 검찰에 들어간 자료와 언론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진술도 이미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한번 장난쳐볼까 하면서 장난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언론이 그러면 하나하나 또 지적해 줄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여론조사 비용 100% 들어온 게 아니었고
13차례나 되는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한 차례당 500만 원만 잡아도 4,500이고요. 1,000만 원씩 잡으면 1억 3천이잖아요. 근데 고작 3,300만 원 들어왔다고 한다면 앞서 이 기사에서 나왔던 명태균 씨가 이쪽에, 즉 김 회장 쪽에 돈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강혜경 씨의 인터뷰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도 문제지만 여론조사 비용 전부를 주지 않고 일부만 준 것도 맞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다 주지 않았다. 그래서 김영선 공천을 대가로 줬을 것이다라는 강혜경 씨의 주장에 또 힘이 실리는 바이죠. 그런 차원에서 의심을 했던 거고. 어머, 언제, 뭐야, 이 뭐야? 어우, 감사드립니다. 이 언제 1700분이 보고, 감사합니다. 아니, 이 시간에 1700분이 보신다고요? 깜짝 놀랐네? 예? 나 지금 너무 깜짝 놀랐네? 여러분, 여기 지금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한데, 제 개인 수다 방송인데, 토요일 아침 저의 수다 방송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그리고 또 이상한 분이 들어왔다. 이낙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낙연님이 들어오셨어요. 아까는 이명박님이 들어오시더니 이번엔 이낙연님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유명하셔서 그렇습니다. 이낙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이낙연입니다. 이낙연님, 안녕하세요라고. 예, 저희 웬만해서는 정치인 닉네임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글이 아무튼 똑같진 않았습니다. 괴로운 미래 이낙연입니다.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참나. 좀 오래 살다가 볼린 이 오세훈 주제에 관심들이 많으셨구나. 예. 자, 그래서 김 회장을 조만간 소환할 거고 계좌 내역 일체를 확보한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 조사도 불가피하다. 오세훈 시장 관련 의혹 전면 부인,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 하나마나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 김 씨가 오 시장과 가까운 사이인 건 맞다. 그러니까 김 회장과의 관계는 가깝다라는 걸 인정했죠. 그리고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 우리와 관련이 없다. 명태균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든 비공표든 어느 것도 받거나 본 적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명 씨와 김 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향후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고 오세훈 시장 측과 캠프 인사 누구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김 회장에게 강 씨에게 돈을 건넨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튼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요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서울시 측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매불쇼 작가가 지금 등장해서 방송 녹화 때 오세훈이 왔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내용을 언급을 했어요. 매불쇼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이지만, 자, 뇌피셜 사실인 양 명예훼손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규 씨가 동행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매불쇼 녹화 일정 중에 수행원이 5명이었는데 점퍼 차림의 중년 남성이 있었고 이제 와서 보니 명태균이었던 걸로 보인다. 명태균이었던 걸로 보인다. 이걸로 명예훼손 못해요. 못 걸어 이거. 자, 민생특보가 입장을 내고 매불쇼 관련 작가의 뇌피셜에 의한 일방적인 추측을 사실인 양 보도한 기사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아니 그래서 고소한답디까? 해요? 아니 나 그게 궁금하네. 하냐고. 하는 거야? 합니까? 아니 나는 요즘에 그 우리 등장하시는 인물들이 쌔바닥이 길어요. 고소할 거면 하세요. 왜 안 하는 거야? 명예훼손이라며. 하십시오. 제발 해라 좀 제발. 고소장을 어디 데스크에 넣어놓지 말고 일기장에만 쓰지 말고. 아니 우리 민생특보님도 쌔바닥이 기시네. 매불쇼 작가를 고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독 보도를 한 박형광 기자를 고소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법적 조치를 검토만 하지 말고 고소를 해보시라니까? 이분들한테 빨리, 지금 이분들이 이러고 있을 거야. 들어와. 들어오라고. 그리고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한번 당해보니까 명예훼손 건을 당해보니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내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돼요. 나의 어떤 발언과 허위 사실 유포를 공공연하게 정보통신 이 바닥에서 내가 언급을 해서 그 사람의 특정인의 명예훼손을 하려면 내가 그럴 만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를 당연히 증명이 돼야 될 것이고 저로서는 항변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그 의도가 있었다는 거를 검찰이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증거로서. 해석이에요, 해석. 지금까지는 해석의 영역이에요. 매불쇼 작가가 저런 말을 했다고 해서 오세훈을 명예훼손할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긴 어렵죠. 왜? 봅시다. 지금 이것도 기억에 의존한 걸로 보이잖아요. 봅시다. 점퍼 차림의 중년 남성도 왔었다.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혹시 명태균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명태균이었던 걸로 보인다. 아니, 우리가 회식 장소에 갔어요. 아이고, 지금 고소 드립을 했더니 후원을 많이 주시네. 신재현님, 고소 좀 해주세요. 신재현님, 아니죠. 저는 고소장을 써놨을 뿐입니다. 고소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현주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고소 좀.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인데 이걸로는 성립이 안 돼요. 어차피 언론사 기자도 증언이 나왔어. 어떤 증언, 스피커가 나와서 내 기억에 따르자면 그런 거 같아요. 라고 언급을 한 거잖아. 근데 이걸로 어떻게 명예훼손을 걸어요? 못 건다니까. 그걸 너무 잘 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법적 조치하고 얘기하세요. 못할 거면서 드립은 기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한동훈이랑 똑같아. 고소하면 됩니다. 이게 매불쇼에 온 지 얼마 안 됐던 그 초짜 PD가 수요 난장판 녹화할 때 이게 어쨌든 작가라고 얘기를 하시죠. 정모 작가님이 수요 난장판이라는 걸 녹화할 때 오세훈을 보고 놀랐고 주변에 보좌진들이 다들 옷배 입고 참 잘생겼는데 그 중에 후줄근한 아저씨 한 명이 섞여 있었고 그 삼촌? 삼촌하고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하는 삼촌이 주변을 지나가다가 들른 건가라고 하고 봤는데 아니었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명태균 같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 섭외를 위해서 연락까지 해봤대요. 내용은 매불쇼에 방문하셨었죠? 라는 그런 질문이었고 그런데 연락은 읽고 씹혔고 며칠 뒤에 명태균 페이스북에 오세훈 다혈질 이런 관련된 이야기가 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북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당시 오세훈이 매불쇼 수요 난장판 그 녹화 촬영할 때 5분마다 마치 전광훈으로 빙의해서 성격이 이상하다라고 한 거 아니었을까? 이제 이것도 추측이자 해석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 측에서 법적으로 고소할 수 없어요. 한다고 뭐 해보십시오. 자유인데 어차피 무혐의 나옵니다. 어차피 무혐의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오세훈 시장 말씀 하나만 따서 표현해드리면, 수박페페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기억에 겸손해야 됩니다. 저희는 기억에 겸손해야 됩니다. 기억 앞에 겸손해야죠. 골고루 우리의 기억들은 골고루 남아있으니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예. 아무튼 오세훈 시장 쪽 반응은 하나마나한 반응입니다. 예, 하나마나한 반응이고요. 네. 토토는 행복해님 감사합니다. 고소 찬성입니다. 빨리 해라. 못하면 니들이 범인이지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대목이 가장 좀 보수 인사들답지 않다. 그러니까 보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보수 지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혓바닥이 길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정치인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장면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기사도 제가 우리 런동훈님 영상 잠깐 우리가 보고 갈게요. 정치인은 장면 하나로 남는 겁니다. 사진 하나, 장면 하나, 말 하나, 이걸로 소위 나락이라는 거를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장면 하나 때문에 정치인의 어떤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나락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방향은 민생 중심 문제니까. 이거를 보시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걸 왜 보여드린 거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은 말과 하나의 장면으로 수많은 지지자들을 잃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인의 이미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러니까 물론 그 말이나 메시지나 이런 정치인의 말과 글, 텍스트나 이런 데에 남아있는 그 핵심들도 중요하죠. 그게 전부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근데 중요한 건 정치는 또 쇼잉이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보여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정치인이, 대권 주자가 특히 어떠한 하나의 장면으로 놀림감이 되고 조롱받고 한다는 게 매우 위험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지는 계기들이 일반인들이 별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하는 말을 더 이상 못 믿을 때, 그리고 윤석열이 하는 행동이 대통령답지 않을 때 그 신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시절 때 국회의원들을 이제 뚝갑 패던 시절에 막 직을 걸고, 저는 장관직을 걸 테니까 의원님 먹으시겠어요, 호기롭게 나왔죠. 그런 장면에 보수 지지자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 관련해가지고 기자들이 질문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돼버렸고, 그리고 실제로
보수 유튜버들이나 극우 유튜브들 혹은 장예찬 같은 인물을 법적 조치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뭐겠어요? 과거 자신이 유리했다고 정치적으로 유리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싸웠을 때 승산이 있는 싸움은 칼을 뽑고 덤벼듭니다. 근데 건바이건 자신이 불리하건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거나 조금이라도 불리해질 것 같으면 싸움을 걸지 않아요. 갑자기 한 마리의 순한 양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동훈 지지자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지지해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이 조롱받기 시작하면 그게 부지불식간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으로는 약한 것 같아. 한동훈으로는 안 되겠어. 이런 마음을 지지자들이 갖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외부에 있는, 밖에 나가 있는 다른 분들이 중도층들도 한동훈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부지불식간에. 그 고리를 끊어야 되거든. 못 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상징하는 바, 이거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세훈 하면 이게 떠오를 거야, 사람들은. 오세훈의 어제 제가 그것도 갑자기 생각났어. 오세훈은요, 웅진코웨이였나? 청원아이스였나? 정수기 광고까지 했던 유명 셀럽 변호사였잖아요. 깨끗한 이미지란 말이에요. 깨끗한 이미지. 오세훈에 대한 이미지는 공명정대 깨끗한 이미지로 승부를 봤단 말이에요. 보수에서는. 물론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런데 이런 게 나왔습니다. 물론 오세훈이 보낸 거 아니에요. 오세훈의 최측근, 스폰서로 알려진 사람이 강혜경에게 보낸 돈의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타임라인까지도 이렇게 뉴스타파가 친절히 정리를 해줬고, 게다가 김모 씨에 대한 관계를 서울시에서 민생특보가 인정하긴 했으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수사를 통해 밝혀진 일이고 캠프 인사 누구도 오세훈 시장 측과 이분의 어떤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지만 보도가 이렇게 등장해 버렸기 때문에 그럼 뭐 고소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매듭을 지으란 얘기예요. 한동훈 대표도 당원 게시판 매듭 지으면 되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매듭 지으면 됩니다. 고소하라 이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 고소장을 써놨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지지자분들이 빠져나가거나 보수에서도 보수 진영 내부에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기억나실 겁니다. 자,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10월 29일 결자 해지하라. 기억나세요 이거? 중진들이 모여서 대통령에게 결자 해지하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박형준, 권영세, 김기현, 여기 옆에 정무부 시장 김병민 있고요. 그리고 나경원은 해외에 나가 있었지만 입장문에는 이름을 올린 것이죠. 이거 왜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는 자신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앞으로 친윤핵에서 떨어져 나올 떨거지들을 자신이 흡수하고, 그리고 원래 비윤이나 반윤들까지 포섭해서 하나의 오세훈의 텃밭과 그라운드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의 SNS나 오세훈이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거나 중앙정치와 관련된 이슈에 글을 올리는 경우 혹은 인터뷰를 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자신이 곧 한동훈의 자리를 제치고 대선 주자로 자리 잡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도 오세훈으로 뭉쳐보자라는 성격의 자리였어요.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박형준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에게 마치 쓴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함께 신용만 하고 대통령을 직격하는 신용만 하고 내가 한동훈계에서 떨궈져 나올 사람들, 또 친윤계에서 아마
이탈할 사람들을 미리 포섭하는 작업의 신호탄이라고 저는 봤죠. 그래서 이날 뭐 지금 하나마나한 얘기죠. 오히려 정치가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송구하다. 예. 그리고 당내 내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오세훈 리더십으로 가겠다. 일종의 이런 선언이거든요. 자, 그런데 10월 29일에 있었던 일인데 3주 만에 이게 보도가 됩니다. 아, 흐름을 따라가기가 바쁘죠? 그러면 이제 오세훈을 지키기가 어려워졌어요. 제 판단은 그래요. 오세훈과 함께 모이는 자리, 오세훈과 함께 밥 먹는 자리, 오세훈을 위시해서 이제 간판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우리 보수의 정치라는 것은 가치와 철학, 비전 이런 걸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형태로만 뭉친다. 집권이라는 목표.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어떤 기회주의와 욕망이 점철되는 자리이죠. 그래서 가치와 철학을 다 내팽개칩니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된 과정도 그랬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심지어 데려와서 대선 주자를 만들고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자신들의 오래된 철학을 다 내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세훈과 관련해서도 원래는 한동훈이 내려가면 오세훈으로 간판을 바꿔달려고 했지만 자칫 오세훈 묻었다가 내가 미래에 난감해질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이제 오세훈을 이탈하겠죠. 아, 이 보수 내부의 정치라는 흐름은 하루바삐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야, 이게 참 자고 일어나면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냐? 앞으로 뭐냐?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은 검찰의 수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뭐 어제 신인규 변호사님은 뭐 구속 압수수색, 서울시 압수수색, 오세훈 시장 압수수색. 그렇죠. 뭐 오세훈에게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세훈에게 뭐 소추 그 뭐라 그래야 돼? 형사소추가 어렵다라고 하는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거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그냥 압수수색을 당할 일만 남아있다. 실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서 수사를 받을지는 좀 기다려 보시죠. 근데 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을 그때 당시에 캠프 내에서 전폭적으로 밀었던 명태균과 함께 밀었던 팀 명태균이 있습니다. 팀 명태균 역시도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는 순간 뭐 출장조사든 소환조사든 압수수색이든 뭐든 검찰이 빠르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다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명태균은 그 외부에서 대통령실이 보기에 외부에서 날뛰고 있고 제어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어서 어쨌든 구속영장까지 쳐서 검찰이 신병을 확보를 하게 됐죠. 근데 일단 김종인의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이분이 이제 명태균과 함께 움직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는 없겠지만 물리적으로 수사하기에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건 오세훈이나 명태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의 신분이고 그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상정해서 이 사태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과의 어떤 딜이 좀 더 제가 보기엔 용이할 수 있다. 즉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그런 사안들,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대통령 경선이나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을 만약에 검찰이 수사하게 된다고 했을 때 자신들이 불리해지는 사안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준석을 한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하거나 딜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준석 의원을 그저 방치하고 내버려 둠으로써 김건희, 윤석열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저는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마치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준석은 오히려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인신구속이 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꼬리 자르기 형태로 이 정권이 하나의 해법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 치고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으로 치고, 그리고 관련된 인물들 있잖아요. 김진태 치고, 누구 치고, 이런 식으로 다 꼬리 자르고, 잘라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종국에는 윤석열, 김건희는 언터처블로 남겨두는 그런 수사를 꿈꾸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조차도 역시 손 못 대게 하는, 그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시간을 오래 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일 끝판왕에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들을 하나하나 깨부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협조를 구하기에도 어려울 것 같고, 그 사람들에 대한 강제 수사 역시도 쉽지 않으니, 수사가 어려운 대상을 용산이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기 위한 목적,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들에게 수사의 칼날이 들어오지 않게끔 마찬가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법, 두 번째. 그거에 적합한 인물은 과연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의 변호인이 됐을 때도 저는 약간의 용산 피셜이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누가 이제 핵심적인 인물로 김건희 가리기용, 윤석열 가리기용으로 등장해서 활용되느냐, 이 판의 효용의 가치를 저는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간을 끌기 위한 가장 좋은 인물은 아마도 양두구육의 화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그냥 신인규 변호사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다 잘라내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다 연결돼 있거든요. 오세훈은 김종인과도 연결이 돼 있을 거고, 김종인이나 명태균과도 연결이 돼 있을 거고, 김종인, 명태균은 이준석과도 연결돼 있을 거고, 이준석은 또한 윤석열이나 김건희와도 연결이 돼 있을 거고, 이준석은 국민의힘과도 연결되지만 개혁신당과도 연결돼 있을 거고, 이준석은 천하람과도 연결돼 있을 거고, 또 누굽니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리를 다 걷어내면 진짜 책 이름처럼 되는 겁니다. 보수의 종말처럼 되는 거죠. 이제 있는 그대로 신인규 변호사의 주장을 제가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드문드문 공감 가는 대목들이 많고요. 희망과 기대를 갖기에는 이미 실기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준석 의원이 국내로 들어오고 나서 국회의장과 해외 일정 소화하고 나서 들어온 다음에 폭로하는 내용들을 보면 마치 과거에 참 많은 일들이 윤핵관들로부터 있어 왔다고 보여지는 대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핵관과 팀 명태 간의 대립이 펑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정치 구도가 짜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윤핵관에 대한 저격을 지금 계속 일삼고 있고, 과거 지방선거 공관위에 해당되는 부분들, 포항시장이라든지 혹은 강원도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 강서구청장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준석을 위한 양념일 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죠.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판을 좀 흐릴 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의 이야기는 스피커로서 들을 만한 가치는 있으나, 다만 그 내용이 전부 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로만 이제 구성되어 있는 측면이 첫 번째가 하나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로 언론 인터뷰를 유심히 보시면 그런 맥락들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검찰 수사가 이준석 의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의원 입에서 나올 여러 가지 폭로 내용들의 깊이와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은 실제 자기에게 위기가 없다면, 자기가 위기의식이 생기지 않거나 정치적인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실 굳이 폭로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협조를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협조를 해줄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는 박형광 기자가 얘기를 한 대로 구글 클라우드에 있다고 하는 녹취들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자신이 통화한 내용은 자연스럽게 녹음이 돼서 옮겨간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를 국민들과 기자들이 부탁을 하면 그걸 왜 이제 자신이 해야 되느냐라는 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목이 아쉽다라는 거죠. 저는 이준석 의원이 사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진실 규명의 대열에 합류하셔서 공익 제보자처럼 이제 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기대를 가졌지만 처음에는, 근데 그 기대는 아주 작은 기대였고요. 큰 기대하지 않았고 아마도 이럴 것이다. 혹시나 아마 이준석 의원은 나중에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자신이 불리해지면 하나하나씩 또 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최근에 입국하고 나서 대폭로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국면을 넘어가기 위한 시간 벌기용이라고 저는 봤고, 더 중요한 건 많을 거예요. 그 중요한 것들을 이준석 의원 입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협조를 구하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읍소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 검찰 수사로 이준석 의원의 위기의식이 드리워지는 순간, 먹구름이 좀 끼어지는 순간, 내가 이대로 나아갔다간 내 미래에 내 미래가 불투명해지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뭔가 폭로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오주연님 말씀처럼 뭔가 죄송합니다, 뭐 싸러 갔는데 방구만 나오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우리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검찰의 수사나 여의도 쪽 보수 내부의 분란, 균열을 주시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끈기를 가시고 끝까지 좀 주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